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과세가 시작되다 하더라도 양도가에서 차감해주는 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자의 시가 그거하고 내 실제 취득가 둘 중에 더 큰 걸로 공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가액하고 2024년 말의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 말의 시가가 더 크다. 그러면 차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2024년 말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니까 2024년 말까지 오른 거는 과세가 하나도 안 되고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오른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미네르바 올빼미님 모시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필명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법인 화담에서 이제 고문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 강의, 주로 이제 양도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건데, 최근에 이게 코인 과세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원래는 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과세는 유예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번 2025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으로 나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세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원래 그 코인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코인 과세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고요. 네.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 이미 과세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정이 됐냐면은 2020년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2022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원래 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2022년이 이제 되기 전에 과세를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한 1년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23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막상 23년에 또 과세하려고 봤더니 그때까지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고 이제 현재 소득세법은 돼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법령 개정이 없으면은 그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2024년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가상자산 과세를 앞으로 2년 더 유예하겠다. 방금 이제 카프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그대로 과세를 하자.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면은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그냥 25년부터 과세를 하는 겁니다. 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가 전체 이제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늘려주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또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그 상임위 네. 전 단계 조세 소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조세 소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만약에 조세 소위에서 여야 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잖아요. 또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거나 안 되면은 그 상태로 이제 그 소관 상임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재위라는 것인데 기재위에 이제 회부가 되고요. 기재위에서 여야 간 협의가 돼서 이제 넘어가면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이게 이제 실제 효력을 발휘해서 어느 쪽으로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수당은 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만약에 이거를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 안대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은 그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법이 개정되면은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 들어올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이 세금이 얼마 들어올 건지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지출하는 세출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동의해야만 이게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대로도 쉽게 통과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야가 협의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정부안이 제가 보기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워낙에 27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다가 25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들 관심이 더 높아지신 것도 있는데 이 코인 세금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코인 세금은 어떤 구조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인이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판 금액을 양도가액이라고 그러고요. 그 비트코인을 제가 살 때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에다가 우리가 거래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럼 거래 수수료, 이걸 부대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은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신고를 맡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세 신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부대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합해서 필요 경비라고 그러고요.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은 이게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을 무슨 소득으로 구분하냐면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우리 또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도 있잖아요. 그 소득 외의 소득을 우리가 기타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봐서 이렇게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250만 원, 연간 250만 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공제해 주면은 과세 표준이 되고요.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20% 단일세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득세가 20% 붙으면은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2%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2%라고 그러죠. 이게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이제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25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취득가액을 24년 12월 31일 날짜 그 가격 기준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차익이 큰 분들 있잖아요. 이 큰 분들도 당장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걸 피하려면은 올해 말까지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소득세법 그 부칙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약에 2024년 말까지 파는 사람들은 과세가 안 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파는 사람들이 과세가 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차익이 있는데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거는 형평이 안 맞으니까 어떤 특례를 넣어놨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과세가 시작되다 하더라도 이 필요경비 있죠. 양도가에서 차감해주는 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자의 시가 그거 하고 내 실제 취득가 둘 중에 더 큰 걸로 공제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득한 가액하고 2024년 말의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 말의 시가가 더 크다. 그러면 차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2024년 말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 주니까 2024년 말까지 오른 거는 과세가 하나도 안 되고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오른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거는 이 거래소들이 자료를 공유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다. 헌데 지금 시스템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세를 하려면은 과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잖아요. 부동산을 팔면은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하라고 요즘 카톡이 나오거든요. 국세청이 내가 부동산 판 걸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어떤 거겠죠. 시스템이 돼 있겠죠. 네.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그 중개사들이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30일 안에. 그 거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럼 거래 신고한 자료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싹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주식 사고 판 거에 대한 내 전체 양도 차익을 국세청이 다 알까요? 그것도 당연히 압니다. 거래소에서 반드시 그 거래 내역을 국세청으로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득세법 개정된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제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고, 심지어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만약에 가상자산을 이제 거래 내역을 국세청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국세청은 누가 가상자산을 팔아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해외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죠. 어, 그러면은 국가는 이제 조세 수익이 일실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잖아요. 네. 거래를 하면 거래 대금을 바로 납세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세금을 20%를 떼고 납세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제도를 원천징수라 그러거든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급여 받을 때 거기 근로소득세 다 떼고 주죠. 그것도 원천징수예요. 그것처럼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22%를 떼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도 지금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는 시스템,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야 이게 과세가 시작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과세 시기를 좀 더 늦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안 갖춰져서 계속 늦춰준 거 아니냐. 이 정도 늦춰줬으면 됐지. 지금 또 그거 핑계로 또 늦추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민주당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해외 거래소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국내 거래소만 이게 자료가 공유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해외 거래소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해외 거래소 공유 문제는 뭐 추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방금 이제 한국 거래소들은 당연히 제출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을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죠. 우리 말 들을지도 않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부분만 이렇게 과세가 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된 부분은 포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형평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 OECD 국가들 있잖아요. OECD 국가들 안에 있는 이런 거래소들, 그 거래소들에 대해서 서로 각 국가끼리 과세 자료를 서로 이제 공유해서 제출하는 이 협력을 지금 협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만간 발효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좀 그런 의견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이렇게 동의하면서 금투세도 폐지되는데 코인에 과세하는 거는 이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썼는데요. 그 금투세가 이제 사실은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왜 폐지가 될 것 같냐면은 정부가 이번에 폐지안을 세법 개정안에 발의를 했고요. 네. 이것도 만약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폐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대표가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투세는 폐지가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사실상 금투세하고 가상자산 과세하고 같이 이게 개정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정부안은 둘 다 폐지하는 건 아니고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2년 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 자체가 폐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대신에 시행 시기만 계속 늦추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정부도 그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금투세는 보통 이제 전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해외 주식도 네. 많이 하고 국내 주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과세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잖아요. 이제 그런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이제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거고, 가상자산을 과세한다고 해서 어떤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만 좀 뒤로 늦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경우에 그 양도 차익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은 이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하고, 뭐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 소득과도 이제 합산과세를 하는데, 이렇게 합산과세가 되면은 나중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있죠. 거기에 다 포함이 돼 버립니다. 사업소득은. 그래서 내가 사업소득이 많으면은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내 소득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이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하게 돼 있어요. 분리과세가 뭐냐면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을 건데, 이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기타 소득만 따로 떼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따로 떼서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게 일부에서 이제 일회성 거래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게 잦은 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이제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아예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규정을 해놨는데, 사업소득은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해외 주식 사고 파는 분들 되게 많죠. 그렇죠. 거의 단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까요? 사업소득세로 과세할까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잖아요.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딱 별 때 구분 규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인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는 그걸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겁니다. 사실 올해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며칠 남았는데 이제 그 안에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잖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뭐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 27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지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만약에 이제 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말에 종가 있잖아요. 네. 그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24년 말까지 오른 거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25년 이후에 오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25년 이후에 오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면은, 배우자들 있죠. 네. 배우자들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들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배우자들한테 증여할 때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럼 6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취득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3억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에요. 그러면은 6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잖아요. 배우자한테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그거를 팔면은 양도가가 6억이 되겠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에 시가인 6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양도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이제 100%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과세가 됐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괜찮은데, 우리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팔면 2월 과세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2월 과세 대상에 비트코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그 배우자한테 비트코인을 증여해서 양도하는 방식을 쓰면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2027년부터 비트코인이 과세돼도 똑같은 이제 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한번 사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사고 파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좀 절세 방법을 좀 찾아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상반기에 만약 2027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또 샀는데 한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27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2027년 상반기에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가 돼버려요. 사실은 나는 이미 떨어져 있는데 네. 요거는 아직 안 팔아서 실현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선 비트코인을 팝니다. 팔면은 차손이라고 그러죠. 네. 차손이 이미 실현돼 버렸잖아요. 네. 그럼 같은 연도에 차익과 차손은 통산해줘요. 그럼 과세될 게 별로 없겠죠. 네. 근데 안 팔고 그대로 들고 가면은 차익만 과세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안 판 차손을 그 다음 연도에 팔면은 그 다음 연도의 차손은 전년도 차익과 통산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요? 근데 장애에게 증여해 주는 것도 약간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네. 큰 절세 효과가 안 생기는 게 아까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해줘서 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녀는 성인은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비트코인이 소득세는 과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소득세는 과세가 안 되고 있지만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만약에 내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면은 지금 시점 가액으로 그럼 기준으로 그렇죠. 세금이 나오나요?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 네.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개시 당시의 시가, 네. 그 시가로 이제 과세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죠. 보통 상속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상속 개시일 전으로 해서 10년치의 계좌 조회를 다 합니다. 그럼 계좌 조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래소로 돈이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소에 돈이 들어간 내역이 나오면은 아 코인 투자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거래소에다가 국세청이 이분의 전체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래소가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이 싹 오면은 현재 그 비트코인의 잔고 있잖아요. 그 잔고에다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그걸 곱해가지고 그거를 상속 재산으로 해서 상속세를 과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과세가 되는 거고 아직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네.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